예,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while loo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for loop이라고 하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for loop은 뭐였죠? 어떠한 instruction을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근데 이때 fixed number, 그러니까 즉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 뭐 18번 해라, 20번 해라, 뭐 5번 해라, 4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4번 해라는 어떻게 되었죠? for I in range 써서 range 써서 4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번 반복을 해라구나. 어떤 거를 이 인덴테이션에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네 번 반복해라구나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반복문인 거고요. 또 다른 반복문이 뭐가 있냐면요, while loop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loop은 뭐다? 그 어떤 컨디션이 true 참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loop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한 만족해 살펴봤는데 조건이 참이야. 그러면 실행하고, 그 실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조건이 참이네. 그럼 또 실행하고. 근데 이제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반복문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예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while not Huber on before Huber move.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휴버의 on before라는 펑션을 실행시켜서 이게 true면은 내 앞에 또 not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true니까 not이 붙었으니까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되죠. 그런 다음에 while, 아까 while이 뭐라 했죠? 그 컨디션이 true이면은, 즉 요게 되는 경우죠. 이게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종료되겠죠. false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true가 되었기 때문에 휴버를 한 칸 움직여라 라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if는 이러고 나서 끝나잖아요. 이러고 나서 한 번 확인하고서 딱 땡이라는데, while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조건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확인해 보니까 또 이번에도 before가 없네. 그러면은 false, 따라서 전체적으로 true, 그래서 그 true에 따라서 휴버를 또 한 칸 더 움직여라 라는 것이 되겠죠. 즉 전체적으로 이 코드가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다? 휴버가 before가 거기에 있으면은 멈춰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휴버가 쭉 가고 있는데, 근데 before가 없으면은 그럼 한 칸 더 움직이고, 없네? 그럼 한 칸 움직이고, 또 없네? 한 칸 움직이고, 있네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종료. 그러니까 이 구문이 이제 종료되는 거죠. 왜냐하면 before가 있으면은 before가 있네. 그러면 true. 근데 그 true가 이제 false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while에 대해서는요 false가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가자라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진 그런 go forward until we reach a before가 바로 이렇게 코드로서 작성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while문에 대해서 가지고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뭐 약간 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80일의 세계 일주전요. 그래서 그 휴버 보고 그 세 개를, 그러니까 월드 세 개를 한번 쭉 바운더리 따라서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죠? 그거 이미 하지 않았는가?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에 했었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죠? 바로 for문을 썼죠. 근데 우리가 이 for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이 세상의 크기, 월드의 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팔로워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게 5x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 20번이라고 하는 거를 채수를 실행시켜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요, 이 세상의 크기를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문제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어떠한 지점에 도착하면은 일단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비포를 둡니다. 그래서 비포를 왜 두냐? 거기가 현재 출발 지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언제까지? 그 벽이란 걸 만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뭐 만났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번과 3번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비포를 발견할 때까지. 여기도 언제까지? 월을 만날 때까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비포를 떨어뜨리고 이제 앞으로 해도 벽 만났네? 그러면 왼쪽으로 봐야지. 다시 앞으로 또 벽 만났네? 그러면 왼쪽으로 봐야지. 앞으로 또 벽 만났네? 왼쪽으로 봐야지. 앞으로 벽도 벽이지만 비포가 있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한 바퀴 쭉 돌고 온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일단 뭐 우리가 그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이제 put down a before mark to mark start poin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발 지점에서 그냥 바로 비판 하나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월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라. 근데 이거를 바로 쓰지 않았죠? 이게 뭘까? 나 분명히 월에 대해서 말했는데 갑자기 휴버원 비퍼에 대해서 안 해. 왜 그럴까요? 이게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탑다운 디자인 방식을 봤었을 때는요, 뭐가 문제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무래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언제 종료되죠? 비퍼를 발견하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먼저 이렇게 작성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퍼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비퍼가 true이면은 얘가 false가 되죠. 그걸 빠져나가죠. 즉 비퍼가 근데 false면은 이게 나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비퍼가 보일 때까지 이 아래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세요. 반복 실행하세요가 되겠죠. 단순히 그냥 한 번 실행이 아니라 반복 실행이 되는 거죠. 왜냐면 while이니까. 그래서 비퍼가 없을 때까지 쭉 돕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만약 휴버가 앞에가 클리어하다면은 이거죠. 앞에가 클리어하다면은 그러면은 휴버를 무브를 하세요.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웃라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하나가 되고 두 번째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쉬웠는데 이제는 좀 더 복잡한 탑다운 디자인 느낌으로써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퍼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실행해야 한다 라는 거고, 그거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짜잘한 것들을 살펴봤었을 때 이제 월이 보이면은 이제 월이 보이기 전까지는 앞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휴보, 무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round the basic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아까 짰었던 그 코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버가 있고 비퍼를 하나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비퍼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비퍼가 있으면은 true가 되니까 false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근데 비퍼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 달라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비퍼를 떨어뜨렸죠.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비퍼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비퍼를 하나 떨어뜨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하죠. 자, 이 문구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휴버의 onBefore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참이죠. 왜냐하면 비퍼가 그때 앞에 떨어뜨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휴버의 비퍼를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참. 그런데 그게 나서 붙었으니까 false, 거짓. 따라서 while에 대해서 false가 되었으니까 이 문구는 실행 안 나고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 지점에 즉 비퍼를 떨어뜨리고 나서 휴버를 한 칸 움직여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비어 있나요?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대로 쭉쭉쭉쭉쭉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뚠뚠뚠뚠뚠 해서 지금 8x8짜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게 그 8x8짜리 봤는데 이게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쭉쭉쭉 돌아다니고 이제 비퍼 만났으니까 이제 종료 while문이 끝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그 세상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면 그냥 왼쪽으로 만났을 때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갔다가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로 쭉 가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가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보게 되는 문제가 되죠. 여기는 못 가요. 여기는 못 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못 본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드가 이렇게 가고 오른쪽으로 틀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Amazing 2인데요. 요거를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맞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코드를 짰으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가끔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된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오른쪽으로도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 오른쪽이 클리어하면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고 앞에가 클리어하면은 휴보를 앞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휴보를 왼쪽으로 움직여라입니다. 자, 그럼 이 파트가 어떠한 느낌일까요? 어떠한 지금 상태일까요? 그리고 이 형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휴복의 오른쪽이 비어 있으면은 이게 실행되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종료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른쪽이 비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오른쪽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부분이 비어 있나요? 라고 하는 것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비어 있으면은 이제 휴보가 앞으로 움직이죠. 그럼 이 뜻은 현재 휴보는 오른쪽이 비어 있지 않고 앞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보를 앞으로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게 false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 말은 오른쪽도 클리어하지 않고 앞에도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휴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도 클리어하지 않고 앞부분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이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turn left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씩 if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작업에서 이걸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infinity loop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infinity loop. infinity loop은 뭘까요?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 번 이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요. 절대 이 프로그램이 좀 종료를 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휴버 무브 비브 한 다음에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엘리프 했을 때 프론트 이스 클리어 무브하고 그 다음 턴네이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짠짠짠 짜라라란 짠짠짠짠 빙글빙글 돌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휴버가 오른쪽이 클리어 되면은 turn right. 그래서 아까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있죠. 오른쪽이 클리어하냐? 그러면 turn right. 예, 그럼 오른쪽 돌려서 이제 이쪽 보고 있죠.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죠? 또 오른쪽이 클리어하냐? 보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이 또 클리어하니까 그러면은 또 turn right. 오른쪽에 클릭하냐? 오케이, 그럼 turn right.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그러면 오른쪽이 클리어하면은 오른쪽 돌고,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서 비퍼가 있냐 없죠 그 지점에. 그러면 또 오른쪽 클리어하냐? 그럼 또 오른쪽 돌고. 그래서 빙글빙글 오른쪽에 있으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러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한 루프는 사실은 안 좋은 거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나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사실 인피니트 루프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로봇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종료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다? 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했으면 이제 한 칸 움직여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휴버의 무브를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짠짠짠 움직이고 다시 짠짠짠짠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예 다시 짠짠 다시 딴딴딴딴딴딴 이라고 해서 딱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자, 그러한 그 형태의 제대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또 문제 있습니다. 만약 처음 그 지점에 이렇게 월이 딱 있으면은 어떤 문제 되죠? 자, 비퍼 떨어뜨리고 앞으로 움직여라 했더만은요, 빵! 바로 부딪히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려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즉, 이 코드는 지금 앞부분에 벽이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뭐가 문제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앞에가 이제 그냥 무조건 앞으로 움직이지 말고요. 그 움직이기 전에 그 앞에가 비어 있으면은 그대로 가고요. 이거 앞에가 비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왼쪽으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 turn left, 그 왼쪽으로 바라봐라라고 하는 식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면 또 문제가 될까요? 문제 없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휴버가 앞부분이 지금 비어 있네요. 그러면 한 칸 움직이고, 또 앞부분이 비어 있나? 비어 있는 한 칸 움직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을 지금 보게 해놨죠. 왼쪽으로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이 지금 클리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클리어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보고 해서 쭉쭉쭉 갔다가 다시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다 사실은 이렇게 다시 탈주해서 좀 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하지 못하는 또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은 지금 요 파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일단 요걸 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if문으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만 멈춰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한번 딱 보고 그냥 땡이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 while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이 turn left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starting position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이 코드를 한번, 이 부분이죠, if를 while로 한번 바꿔 보셔가지고서는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요, 코드는 사람이 좀 읽을 수 있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원래 파이썬 코드는 파이썬이 그 보고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은야. 그 코드를 보고 수정하고 업데이팅하고 또 버그도 잡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란 말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로봇이 이제 그 월드를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월드를 돌아다니는 것이고, 만약 그런 다음에 그 스타팅 포인트 신선에 도착하면은 이제 종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저주저 적혀져 있는 거 그냥 사실 이거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 코드를 읽지 않고서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문을 적어주시고, 근데 이 설명문을 그냥 적으면은 당연히 파이썬이 자기가 코드인 줄 알고 인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샵을 넣으셔서 이 샵 뒤에 있는 라인은 무시해라, 파이썬 보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는 점을 이제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의 스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이건 너무 초장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시작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어떠한 변화를 조금만 주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한번 쭉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나왔었죠.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체인지, 그러니까 변화를 주게 한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핵심적인 거는 그 변화를 주었을 때 이전의 동작이 여전히 잘 동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느냐 마냐? 이거 가끔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가지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만큼이 되었으면은 그게 어떠한 변화를 더 이제 업데이트를 위해서 변화를 이렇게 줬으면은 그 이전에 뭐 프로그램들, 이전의 프로블럼들, 이전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잘 짜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실 때 아까 보시면은요. 이러한 아까 그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작성하면은 이게 이제 동작이 돼요. 오케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버전 만들었으면은, 이게 이제 오케이, 되네. 라고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전 버전에서도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필수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만들어 놓고서는요, 새로운 게 안 되니까 새로운 거에 맞춰서 바꿔 놓고서는, 그러면은 그걸 여기에 맞춰서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전 게 안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업데이팅이 되었으면은 그게 새 문제에서도 잘 되지만은요, 이전 문제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코멘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반드시 꼭 적어주세요. 근데 이때 사실은 코멘트는 그냥 이 명령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령어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적으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수 이름을 적으실 때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했죠? Mark starting point and move.
딱 이 함수 이름만 봐도 아 이게 뭐 하는 함수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멘트로서도 그걸 설명할 수 있지만요. 함수 이름에 대해서도 아 저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서 그런 설명이 가능한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막 가끔 보면은요, 뭐 D, E, F, 뭐 A 이랍니다. 그래서 주제주제 이 A가 뭔데?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제가 과제에서 점수를 깎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그 함수명을 보고서 아 이게 무엇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그렇게 좀 적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위에다가 주석이 있어야겠죠. 사실은 뭐 이러한 이름인데 좀 이름 좀 보기 힘들겠지만 아니야. 그럼에도 이 이름이 이 함수는 이러이러하는 함수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게 코멘트와 그다음에 descriptive names 그러니까 그 설명이 되어지는 이름을 쓰셔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코드를 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본인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본인이 작성했던 코드 기억 안 나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밥 먹고 와서 보면은 기억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아 이게 내가 뭐 무슨 이유로 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예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무슨 생각으로 이 코드를 짰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열심히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또 시간 걸리죠. 그러느니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코멘트와 그 다음에 디스크리티브한 네임을 적음으로써 그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